네, 오늘은 작업실 탐닉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가의 비밀 훔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세노가파가 지었고요. 송수진 님이 옮겼습니다. 시내 21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세노가파에 대해 전설적인 호기심의 대가. 1930년생이네요. 본업은 무대 미술가이지만 그래픽 디자이너, 에세이스트, 소설가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세노 하지메입니다.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가파라는 독특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부터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시사한다. 가파란 머리가 벗겨진 원숭이 얼굴에 피부는 물고기 비늘로 둘러싸여 있고 등에는 거북이 등딱지가 붙어 있는 일본 전설 속의 요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동료 중 한 사람이 세노 씨는 인간이 아니야. 꼭 가파 같아. 가파라고 말한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동료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그를 가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서 호적상 이름도 세노 하지메에서 세노 가파로 개명해 버렸다. 가파는 호기심의 대가이다. 희한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 손에 넣어야 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든 그 궁금증을 풀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러한 성격 탓에 그의 주변 인물들은 한밤중에도 그의 전화를 받아서 그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등 꽤나 피곤한 듯하다. 이러한 그의 성격에 질릴 법도 하지만 실제 성격은 소탈하기 그지없어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괴짜 같은 면이 없지 않아 간혹 사람들을 당혹해 하지만 호기심 많고 독특한 그는 다재다능한 남자임에 틀림이 없다. 다음으로 목차에 보면은 그 세노가파가 만난 예술가들이 49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작업실을 세노가파가 쭉 방문을 해서요. 또 이렇게 작업실 풍경을 다 그림으로 다 그리고 있거든요. 정말 호기심 천국의 그런 작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배우 기시다 교코의 라디오 스튜디오를 가파를 통해서 한번 엿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뭐든 창조할 수 있는 이라고 적혀 있네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 낡은 그 오두막집을 흔들어 댔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소리가 막 나고요. 문이 덜컹거리면서 빠지는 소리가 나고 대문간 사이로 들이닥치는 눈발 속에 한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노케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는 것처럼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구야? 음악. TBS 라디오의 스튜디오에서는 겨울 여자의 리허설이 이미 시작되었다. 스튜디오의 유리창 너머로 기시다 교코 씨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했다. 전날 리허설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시다 교코 씨의 에세이집을 읽었더니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그가 쓴 글은 소리내어 읽을 때의 리듬이나 숨을 쉬는 부분에 구두점이 찍혀 있어 문장이 짧은 편이다.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다운 문체이다.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요즘은 라디오 일 안 해? 하지. 내일 모레 있어. 라디오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고이즈미 야쿠모의 괴담을 읽는 거야. 상대역은 구사노 다이코 씨고. 스튜디오에 취재 겸 만나러 가도 될까? 응, 괜찮아. 이렇게 해서 라디오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됐다. 말을 소중히 여기는 그녀는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라디오 쪽이 맞는 사람이다. 맞아. 나도 라디오가 더 좋아.
기시다 씨도 내 말에 동의했다. 라디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생활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야. 근데 텔레비전이 추구하는 건 일상적인 모습이잖아? 그게 결여돼 있으니까 뭐 여배우로선 좀 난처한 일이지. 하지만 라디오는 일상성과 동떨어진 세계고 어둠 속이기 때문에 뭐든 창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텔레비전만큼 큰 제약 없이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고, 이를테면 바람이나 구름이 될 수 있고, 새끼 코끼리와 새끼 개가 된 적도 있어. 그걸 듣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게 되고, 청취자와 공범자가 되는 기분이랄까? 이런 게 텔레비전과 라디오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해. 텔레비전과 달리 라디오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전파 매체를 사용하는 방송이라는 점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동과 정의 차이이기도 하고 빛과 어둠의 차이이기도 하다.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텔레비전 스튜디오 같은 웅성거림이 없다. 마이크 하나만 딱 세워져 있을 뿐 카메라도 없고 눈부신 조명도 없다. 제작 스태프도 대부분 두세 명 정도로 굉장히 적다. 텔레비전에 비해서 라디오는 밀실 같은 분위기에서 정성스레 손으로 직접 만드는 느낌이다. 목소리와 소리만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건 듣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보이지만 라디오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시다 씨는 청취자를 공범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스튜디오 안에 눈발이 한층 더 거세져 눈보라가 된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내레이터와 겨울 여자를 연기하는 기시다 교코 씨와 젊은 나무꾼 미노구치 역을 맡은 구사노 다이고 씨. 두 사람은 쌓인 눈 속에 서 있다. 추워 보이는 구사노 씨는 마이크에서 멀어졌다 다가갔다 하거나 몸을 웅크리면서 거리감과 감정을 소리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시다 씨도 내레이션에서 겨울 여자로 바뀔 때 목소리의 톤이나 어조를 바꾸었다. 나는 라디오를 통해 성장했고 많은 걸 배웠어. 지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젊었을 때 연극계에서는 좀처럼 역을 얻지 못했고 무대에서도 대사가 짧았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대사도 많았고 무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주연급은 물론 남자부터 동물까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게 가능했다. 게다가 다양한 캐릭터를 혼자서 동시에 연기할 기회도 얻었다. 나에게는 참 고마운 매체지. 라디오는 무대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 청취자에게 자신이 연기해낸 걸 건네주고 다음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즐거움. 이것도 내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각자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를 그리잖아. 각자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를 그리잖아. 최근 라디오를 즐겨 듣는 젊은이들이 많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교코의 라디오 스튜디오. TBS 라디오 제1 스튜디오는 오케스트라 녹음도 가능할 정도로 넓다. 그래서 방음 칸막이를 세워 작은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디렉터의 요구에 따라 음량 조절 기사가 음향 설계를 하고 소리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작품에 따라 방음 칸막이의 위치 등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한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가파 씨가 이렇게 그 스튜디오를 스케치를 했는데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디렉터, 음량 조절 기사, 스튜디오사의 조정 탁자,
조정실이고요. 이곳은 아나운서 부스라고 하는 방이다. 요게 스피커라고 하네요. 여기가 레코더고 아 굉장히 옛날 방식의 테이프 레코더인데요. 그리고 스튜디오네요. 교코 씨가 겨울 여자를 녹음하고 있는 기시다 교코 씨고요. 구사노 다이고 씨. 아 특이한 게 요 마이크가 이 두 사람 중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가 있으면은 마이크를 앞으로 보면서 둘러싸고 있는데 네 좀 특이하게 서서 하네요. 그리고 아까 읽었었던 방음 칸막이 안에는 흡음재가 복잡하게 들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방음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동 가능한 칸막이를 치고 있네요. 네, 다음은 디자이너 미야케 이세이의 아틀리에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옷은 자신의 메시지죠. 미야케 이세이 씨의 로pon기 작업실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파리 컬렉션 준비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만두었다. 발표 전에 작품이나 작업실을 공개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에 들은 바로는 특히 컬렉션 전의 아틀리에 취재는 정중히 거절하는 편이라고 한다. 나 역시 무대 디자인 때문에 바쁠 때 취재 요청을 받으면 거절할 것이다.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절도라는 게 있다. 그것을 잘 알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건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독자들 중에 궁금한 사람이 많다면서 멋대로 변명을 붙여서 이세이 씨에게 연락을 해봤다. 불가능하면 안 된다고 하셔도 돼요. 이번엔 꼭 취재를 해야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첫 대면인 주제에 조심한다는 것 치고는 꽤 뻔뻔스럽게 취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괜찮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곤란해지시는 건 아닌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업실이 어떻게 보일지 재밌을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요. 이세이 씨는 내가 미안해하지 않고 취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었다. 나는 이세이 씨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적은 없지만 그가 일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전부터 공감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세이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이런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해서 패션의 이름 아래 규정되거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재미없잖아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입으면 돼요. 꼭 이렇게 입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소재든 형태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한 거니까요. 자기가 입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게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어쨌든 입는 것부터 좀 더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입는 것으로부터 좀 더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그는 옷의 소재를 택할 때에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었다. 그 중에는 종이로 만든 옷도 있었다. 저는 자연에서 배우는 게 매우 많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 종이로 만든 옷을 입은 적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천으로만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순 없을까? 철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발상을 하면 패션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패션 감각이라고는 제로에 가깝지만 이세이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3년 전부터 입고 다닌 옷을 걸치고 파리 컬렉션에 선보일 신작을 보러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지금 마지막 체크를 하고 모자를 매치시키고 있었어요. 자, 구경하세요. 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쪽에 서서 보았다.
그는 모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멀리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수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짧게 가자. 그래, 과감하게 올려버려. 작업실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았다. 스태프들도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세이 씨도 털털하게 어시스턴트들과 하나가 되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였다. 저는 작업하는데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를 만드는 것부터 우리 일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시켜야 하죠. 그렇게 되면 일본을 넘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각각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자극하면서 하나의 옷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옷은 누군가에게 입혀짐으로써 완성되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옷을 입어주는 사람의 행위까지 포함해서 전부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이번 파리 컬렉션에서도 이세이 씨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자연을 입는 것과 자연스럽게 입는 것이라고 한다. 이세이의 패션 작업실. 보통 이 방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 벽이나 책상 위도 심플하고 무기질적인 느낌이 든다. 지금은 컬렉션 작품을 제작 중이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좀 북적인다. 창문에는 블라인드 스크린이 쳐 있다. 그래서 건너편 빌딩 창문에서도 이 방안을 볼 수 없다. 혹시 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일까 하고 억측을 해보았다. 이 그림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9명이지만 조금 전까지 니트 슈트를 작업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각자 맡은 일이 끝나면 작품은 작업실로 가지고 돌아간다. 따라서 이 방에 있는 옷은 파리 컬렉션에 출품하는 작품 중 극히 일부이다. 그는 일을 마친 뒤 이런 말을 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남아프리카를 방랑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만나는 문화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 그것과 최신 기기 문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 양극단을 좀 더 인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은 how to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세이 스타일이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입으라고 하면 더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자신감을 갖고 입으면 돼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자유롭게를 강조했다. 자, 이세이 씨의 작업실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여기 이세이 씨의 책상이고요. 일에 착수하기 전에는 책상 위에 전화기와 노트만 있었다고 한다. 여기 벽에 천의 견본이 작품 번호를 달고 붙어 있다. 여기가 작품 중에 일부이고요. 거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짠 거칠고 두꺼운 천, 모델의 모자를 수정하는 미야케 이세이 씨. 여기 칸막이에 디자인을 걸어 놓았다가 실제로 모델에게 입혀보고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정한다. 사무실은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 카운터고요. 정해진 위치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책상. 파리 컬렉션은 3월 23일에 열린다. 네, 오늘은 작업실 탐닉 예술가의 비밀을 훔치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